네, 종로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누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소를 옮겼어요. 은평구에서 종로구로. 예사롭지 않죠? 자, 먼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사는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뭐 여기 후배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살림집 이사를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종로로 살림집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네, 임종석 실장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종로구에. 김민지 기자, 언제 이사했다고요? 네, 지난 10일에 원래 살고 있던 은평구에서 집을 옮겨서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단독주택의 전세로 입주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동안 종로 출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번 그 이사 소식으로 총선 출마 사실상 공식화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이 총선 10개월 앞두고 주소 옮기면 당연히 총선 출마와 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래도 여권 내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임종석의 큰 그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석, 차기 대권 도전은 좀 어렵다고 본다. 다음 대선 도전은 조금 이르다고 본다. 우선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배지를 단 뒤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다음 대선이 아니라 다음 차차기 대권주자 지위를 굳힌다는 전략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그냥 배지가 아니라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종로에서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건데요.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종로로 이사한 거는 종로에서 출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예. 저는 본인한테 지금 종로 관련 말씀을 최근에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저 그림에 의한다면 종로로 해서 차차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기왕 된다면 뭐 차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종로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죠. 어쨌거나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가 아직 애매해서 그런 상황에서 종로를 거치는 것으로 보던가 아니면 정말 종로에서 승부를 내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선은 박 의원님 임종석 실장이 종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은 뭐 어쨌든 종로에서 다음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 의지만큼은 뭐 확인이 된 셈 아니겠습니까? 임 전 실장? 그렇습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은 66년생이죠. 66년생. 지난 20대 총선에 이제 은평구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뜻을 품고 이제 종로로 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차기 출마 관련해서 이제 포천으로 옮기고 그게 보통 한 1년 전에는 옮겨야 1년 전에 네,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바람보다는 한 분 한 분 주민을 만나는 게 이제 맞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 격돌을 했는데 거기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 인지도라든가 뭐 다 앞섰습니다만 이 스킨십에서 앞선 그 정세균 전 의장께 패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종로로 옮겼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으로서는 사실 차기 총선에 출마한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의 불출마를 전제로 뭐 이사를 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선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종로의 후보가 2명일 수는 없잖아요. 1명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의 현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민지 기자, 정세균 의원 쪽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최근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약간 뭐 불쾌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탐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집을 종로구로 옮기겠다라고 정세균 전 의장한테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했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세균 의장 측에서는 불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어쨌든 현역 지역구 이제 의원인 정세균 의장 그 전 의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에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좀 불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어쨌든 민주당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세균 의장께서 예. 과거의 지역구가 무주지난 장수였어요. 예. 그 2008년도, 2010년도 당대표 하던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는데 그때 당내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 무주지난 장소를 버리고 서울을 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지역구가 없이 있다가 서울을 택했는데 종로를 택했고 굉장히 어려운 흔히 호남에 기반 있는 정치인들이 서울 가기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권하기도 했었고 그때 정 의장께서 야 도대체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셔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서울은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서울 지역구를 호남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다. 시골처럼 지방처럼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 된다. 예. 그랬었는데 예. 그 정세균 의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역구를 열심히 했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령 다음번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기 전에 정세균 의장한테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본인이 출마를 하건 남이 출마를 하건 상관없이 이겨야 된다 종로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가장 강한 후보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건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되는 경우를 가상해서 끝까지 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로서는 당에 대한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세균 의장의 스타일로 보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종로로 주소를 옮기면서 김민지 기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를 내놓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일지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요, 종로 통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주지가 20년 넘게 이 종로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종로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의원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입니다. 정병국 의원. 네, 정병국 의원이 오랫동안 이제 종로를 지켜보면서 종로 민심을 좀 파악한 결과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날은 직접 식판을 들고 단상회까지 참석을 하신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더 이상 종로는 스치는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무엇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도 아마 이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패한 적이 있듯이 이 종로라는 데는 말이에요. 무슨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직함만으로 배팅을 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박 의원님, 임 전 실장이 저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겠군요. 종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정치적인 비중이라든가 또 인지도 이런 것들에서 대한민국 컵만이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문재인 정부의 2년 동안의 1년 한 6개월간의 성과라든가 또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 또 미래 정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종로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년 지금 이제 총선이 딱 10개월 남지 10개월 않습니까? 남았습니다. 예.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정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일 관건이 이제 관건은? 정세균 전 의장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느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이 또 다음번
평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과연 역할이 있겠느냐. 아하.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세균 의장의 입지가 그렇게 다음번 출마처럼 녹록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민석 원장님,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자, 지금 지금 임종석, 정세균 이 두 사람의 뭐랄까 지금 교통 정리가 이제 이 여권으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이제 생긴 건데 여의도에서는 그러면 정세균 현 지금 종로의 지역구를 둔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빼고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남으니까 그곳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종로의 민주당 후보로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정세균 의장을 뵀을 때요. 제 의견으로서가 아니고 네. 그 시중에는 다음에 혹시 총리가 바뀐다면 청문회 통과가 쉽고 경제를 좀 아는 그런 총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정세균 의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툭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뭘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양반도 본인의 얘기로서는 아니고 그런데 야,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총리보다 의전 소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의전 이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국회의전을 존중하는 걸 볼 때에는 의장을 지낸 분이 사실은 물론 뭐 의전, 서열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총리로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선택은 또 쉬운 선택은 아니다. 아닐 겁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만약에 임종석 실장과 정세균 의장이 끝까지 뭔가 둘 다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거 뭐 어떻게 아주 좋은 정해진 것이 있죠. 어떻게? 저희는 모든 경우에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첫째 경선을 정말 끝까지 서로 간다면 뭐 아름다운 경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두 분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냥 뭐 당의 자산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가 필요한 분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종로 구민들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요. 예. 총리했다, 비서실장했다, 뭐했다 이런 정도는 기본 명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종로의 어떤 유권자들로서 선거 구민으로서 좋은 선택인가 예. 후보인가라는 데 대한 정서가 대략 연말 정도 되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종로 얘기를 하면서 왜 민주당 쪽 후보들 얘기만 하지?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로 선거에서는 이 사람도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죠?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얘기할 수 있죠. 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뭐 가타부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종로에 나오겠다고 하면 매일 바닥을 훑으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야 마음을 열 거예요. 총선 직전에 전 국무총리 타이틀 정도 갖고 출마한다면 당선은 턱도 없을 겁니다. 라는 이 정병국 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죠. 황교안의 선택은 1번,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2번, 총선 승리 전략으로 뭔가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한다. 3번, 종로가 아니라 뭔가 한국당 입장에선 어려운 지역, 당 기여를 위해 험지 출마를 할 것이다.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박종희 의원께서는 황교안의 선택은 몇 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3번은 아닐 것 같고 3번은 아닐 것 같다. 1번, 2번. 그러니까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비례대표의 배수진을 치고 14번인가 받은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 다음번 총선에 한 비례대표 20번 정도를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후보 지원을 하는 이런 선택도 방법이다. 예. 그것은 뭐 황교안 대표의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성향이라든가 다음번 총선 대선의 어떤 구도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비례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 김민석 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되는 길을 택하겠죠. 되는 길. 예, 떨어지면 다 소용없잖아요. 근데
바라기는 1번을 바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분석한 대로 현재 종로의 상수는 정세균이거든요. 하하. 정세균을 이기기가 어렵거든. 만약 그대로 간다면 내부적으로. 그래서 1번을 고민하겠지만 선택이 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비례로 갈 것이다. 예. 두 분이 뜻이 같았습니다.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종로 얘기 좀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